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결국에는 하락세가 조금은 좀 진정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이전에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JP모건이 보고서를 엉터리 보고서를 내므로 해서 이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마음이 아프게도 좀 하락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떤 하락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JP모건이 3일간 22만 주 이상 대량으로 이렇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더 싸게 사기 위한 개미 털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이러한 어떤 비이성적인 구간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이성적인 모습의 주가 이격의 회복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을 곧이곧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뒤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런 어떤 부분의 긴급 사용 승인 뭐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항체 치료제가 시판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는 것만큼이나 주가에 그에 대한 호응도 굉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평가, 절대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자 보면 이런 어떤 정통 가치에서 성장을 가미한 이런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에 대한 어떤 갈구함이 기대되는 그런 어떤 측면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다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고 정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 자 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도 뭐 가치적으로 보면 현대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코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굉장히 주가에 뭐 싼 가격을 제시할 때는 오히려 더 이삭죽기가 되겠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볼린저 하단선에서의 커다란 양봉 이후에 안으로 수렴하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수렴하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셔야 합니다.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 뭐 빠질 자리가 얼마 빠지지 않은 오히려 더 매수 우위에 메이저들의 어떤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올라와 주면서 25만 원 선까지 돌파 그 이상을 바라봐도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이 현대차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중공업, 우리 현대중공업이 달라졌어요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규모 수주에 대한 공시도 나왔죠. 베트남발 파워, 부항 파워 프로젝트 계약이 거의 뭐 1조에 가까운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그 두산중공업의 새롭게 태어난 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이거는 주포들이 전형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캔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많은 그런 어떤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부분이 무난하게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고요. SK텔레콤 하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죠. 또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어떤 자리에서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기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이죠, 보면. 또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보면. 그러한 어떤 종목, SK텔레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LG화학 또 반등세가 서서히 캔들의 모양이 하단선을 찍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찍고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중심선의 회복, 허리라인이라고 하죠. 주가의 허리라인. 이 생명선, 허리라인을 지켜줬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비추세에서 추세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하면 하락에 대한 폭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뱅크 해서 대여급의 IPO가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주가가 조금은 과도하게 좀 하락한 상황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뭐 음봉이지만 음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봐도 무방한 속임수 음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가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해외 지수를 살펴보면요.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10, 나스닥이 플러스 0.37로 해서 시장에서는 그 좀 감막 모드가 좀 많은 것 같고 결국에는 미 행정부와 민주당 간의 협상의 교착 상태를 우려하는 것보다 그냥 관망의 입장으로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230조 원의 추가 부양책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조금은 밀당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미 증시와 나스닥 뭐 연말로 갈수록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뭐 커지는 것보다 오히려 좀 작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네요. 결국에는 뭐 부양책의 합의는 분명히 되죠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겠고 다만 우리 지수 상황을 살펴보면 좀 대주주 3억 대주주의 그 부분이 참 시장에서 특히나 이 코스닥에 있어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0.58 좀 줄줄이 좀 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막아설 것으로 저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3억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대로 한 10억 정도 요렇게 대주주 요건으로 기존대로 뭐 국회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는 요런 어떤 하단선에서 하락세가 나왔지만 반등세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구간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열권과 가열권, 침체권의 이런 어떤 바닥권에서의 반등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스닥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코스피에 대해서는 하단선 자, 이러한 어떤 그 주가의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주가를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은 힘을 충분히 모아준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에 대한 부분은 급락 이후에 참 이때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근데 이때 오히려 더 진짜 값진 교훈을 얻었죠. 공포에 오히려 더 사야 된다. 이런 어떤 돌발적인 하락장을 항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따로 비상용 어떤 시장에서의 하락을 대비하는 비상용 현금을 한 20%에서 한 15%, 많게는 한 30%까지 이렇게 따로 비축해 두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시장이 돌발악재로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주가의 상방으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가열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2607포인트 절대 가열권이 아니죠. 절대 저평가의 우리 코스피다. 자, 결국에는 강세장은 오해야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